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가 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6거래일 만에 어제 순매수를 기록했었죠.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운수 장비와 화학업종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이들 업종의 상승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0.9% 오르면서 1779포인트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780선을 넘기도 했었죠. 지금 1780을 넘어서면서 매물이 일부 출회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그리고 또 매수 시점까지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시간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이틀째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직까지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17포인트 오르면서 177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63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개장한 이후에 조금씩 상승폭을 늘려가면서 오늘 장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78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수급으로 그 이유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 프로그램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900억 원 가까이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에 외국인이 매수로 흐름을 바꾼 뒤에 현재 외국인 1,000억 원 정도 사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5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팔고 있는데요. 개인이 3,000억 원 넘는 물량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포인트 오르면서 48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역시 480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오늘 장 보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480포인트, 481포인트 사이에서 좁은 보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역시 20일 이동평균선 현재 지지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8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데요. 개인이 40억 원, 기관이 14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스닥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름세가 내고 물량 수혈을 이끌어내면서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하지만 당국 개입 경계감의 낙폭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원 내리면서 1170점 20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었던 IT주들이 오늘장에서 오르고 있는데요. 기관이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오르고 있고요. LG전자만이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가 강보합, 하이닉스가 4%, 삼성 SDI가 2.5% 오르면서 오늘 IT주들이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처럼 스마트폰 관련주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아이폰4가 인기몰이에 나서면서 스마트폰 관련주들, 아이폰 4G 관련주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LG이노텍이 2%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인터플렉스가 5.6%, INC가 6%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크로바이텍 역시 11%, 12% 가까이 오르면서 아이폰4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7거래일 만에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쌍용차가 오늘 7거래일 반등하면서 2%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5%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4.8% 오르면서 자동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었던 부진했던 종목들 사이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주들과 반도체 장비주들과 전기차주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장비주를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후실적을 등에 업고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주성엔지니어링이 4%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BINT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FST 역시 7% 큰 폭으로 오르면서 반도체 장비주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3% 큰 폭으로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쓴 종목이고요. CMS가 8% 오르고 있습니다. 에듀패스 역시 8.4% 오르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구간 현재 IT 업종뿐만 아니라 철강, 화학, 운송 등 중심으로 전반적인 업종이 상승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차별화를 해소해 가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선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괜찮습니다. 현재는 1778선을 걷고 있고요. 상승률은 0.95% 현재 코스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 시장을 많이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시장에 대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와 함께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은 강한 반등,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더 주목하는 부분은 21선이자 그리고 단기 낙폭의 50% 되돌림 수준인 1760포인트를 강하게 상향 돌파했다는 점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50% 이상 되돌림을 성공했다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800선 돌파 시도가 예상되는 흐름이 오늘의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특징적인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총 1위 삼성전자도 상승세를 다시 걷기 시작했고요. 하이닉스 쪽에서도 상승률이 꽤 나오고 있네요.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도 힘을 좀 받고 있는데 기존의 주도주 하면은 대형 IT 그리고 또 자동차주를 들 수 있을 텐데 이들 업종의 상승세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코스피는 계단식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 이후 상승 흐름을 보면은 레벨업 나타난 이후 또 단기 조정 그리고 레벨업 이후 단기 조정을 받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50% 되돌림 이후에 그런 업종들의 흐름을 본다면은 단기 낙폭이 좀 과다했고 그리고 50% 되돌림 수준까지는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던 업종군들이 좀 강하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IT, 자동차가 그 후보군이 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단기적으로 좀 낙폭을 키웠고 그리고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글로벌 경기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소외를 받았던 것이 사실인데 그 낙폭을 본다면은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향후 이익 모멘텀이나 이 흐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IT 자동차가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라든지 선진국 증시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이익 모멘텀 둔화세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언제든 이런 흐름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런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좀 낙폭이 있을 때 이들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 여전히 옳다고 보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1800선 돌파 시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 낙폭을 컸을 때 1720선에서 홀딩을 하셨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1800선 이후나 아니면은 좀 길게 보신다면은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중기 전략이나 단기 전략이나 이렇게 좀 차별화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내일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장 마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또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지 그 이후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1800선 돌파 시도의 교두보를 오늘 마련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지표들 또한 이렇게 매수 시그널에 임박하는 등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상승 흐름에 있어서는 좀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힘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장의 에너지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외풍에 의해서 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어가지고
모든 비중을 줄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비중을 확대하면서 1800선을 1차 타겟으로 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종가 전략으로서는 많은 수익률을 올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특히 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경계심, 특히 오늘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단 경계심을 가지시고 좀 비중을 일정 부분이라도 줄이신다면은 줄이시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1800선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져가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망 업종으로는 화학, 운수창고, 증권,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을 꼽아드릴 수 있는데, 이런 업종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낙폭이 좀 컸고 50% 되돌림, 그러니까 전일까지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업종군들로서 오늘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는 1800선 돌파 시도에 있어서 이들 업종군이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남은 시간 투자 전략까지도 잘 체크를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3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양봉이 3번 나왔었고 어제 음봉이 좀 뜨긴 했는데 다시 또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1800선을 넘을 수 있을지 여기에 또 의문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현재 시장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모습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어제 미국의 경제 지표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 시장이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요. 중국의 모습 역시 우리 시장에 오늘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중국 시장 중간에 약세로 돌아섰어도 한국 시장 시간이 갈수록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한국 증시의 상승세가 홀로 나타났었다 이런 모습으로 좀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약간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상승 원인을 좀 펀더멘털적 요인하고 수급적으로 좀 볼 필요 있어 보이는데요. 펀더멘털적 요인을 보면 그동안에 글로벌 증시의 디커플링에 선도 역할을 했었던 여타 다른 국가의 흐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디커플링을 만들었던 증시들 보면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칠레 같은 이머징 국가죠. 칠레나 태국이 어제 신고가를 냈었고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는 오늘 신고가를 또 내고 있습니다. 선진 시장에서는 독일이 좀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최근에는 한국처럼 약간 좀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전에 자료에서 언급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한 이머징 국가들, 디커플링을 보이는 그런 국가들의 기업 실적이 다른 여타 국가들보다 월등히 좋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글로벌 디커플링의 상황을 좀 원인으로 좀 파악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한국의 경우 이들 국가들보다는 약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추세 복귀하는 그런 과정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수급 쪽을 본다면은 오늘 외국인 선물 매수가 한 7,000계약 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월 옵션 만기 이후 어제까지 2,100계약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 7,090계약을 매수한 것을 보면은 거의 10,000계약 가까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매수 계약수로 오늘 더 늘려가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또 프로그램 매수가 1,600억 차익거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강세하고 더불어서 그동안 기다려왔던 IT 업종의 바닥다지기 이후에 상승 전환 아주 좋은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IT와 철강, 화학, 조선 등의 소재 산업재 업종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그동안의 지나친 차별화가 해소된다는 그런 모습에서 시장 흐름 내부 면에서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시장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투자자들도 참여를 할 텐데 현 시점에서 이런 추세를 상승 추세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을까요? 네, 20일 이평 위로 다시 올라선 것은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겠죠. 하지만 예전의 상승 추세, 좀 급하게 올라왔었던 상승 추세로 들어서지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옵션 만기일 전후에서도 한번 이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패턴으로 분석하자는 그건데요. 옵션 만기일의 갭으로 하락 돌파할 때 본 추세선인데요. 파란 선을 한번 보시면은 수평으로 그어놓은 추세선이 있고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추세선이 있을 것입니다. 8월 10일 옵션 만기일의 하락이 가장 안 좋았었던 이유는 5월 말하고 7월 초 저점을 잇는 상승 추세선 파란색 선이 보이실 텐데 그것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4월 중순하고 6월 중순에 고점을 잇는 좀 평형한 저 추세선에서 8월 12일 옵션 만기일 전후로 지지를 했죠. 그 이후 상승하면서 오늘 고점이 다시 상승 추세선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서 저 추세선 위로 완전히 올라선다면 예전의 상승 추세로 완전히 복귀하는 것이고 옵션 만기일 때 나타났었던 하락은 일시적인 좀 이벤트성 하락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21선 위로 올라선 그 모습보다도 더 의미 있는 움직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지만 올라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 선물 매수로 인한 그 상승이란 점이 참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외국인 누적 매수 규모가 보통 최근에 한 13,000계약 정도까지 늘려오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또 방향을 잡은 그런 상황이 많고 매수 여력의 한계가 13,000계약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조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는 점이 약간 좀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가 크게 들어오면서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종종 나타났었다는 점, 그러한 모습이 이번에도 단기적으로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저희가 꾸준히 이야기를 했을 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수급이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이 남아있는 뭐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 시장에 좀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외부 요인이 있나요? 예, 오늘 밤에 미국의 경제 지표 일정이 좀 복잡하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하고 7월 또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되고요. 대부분이 호전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호재성 대려다 이렇게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이 호재는 아니죠. 이미 시장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그 예상보다 좋아야지만 시장의 반영이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 주 초에 중국 경기 선행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데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미국보다 더 중요한 효과를 지닐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해 증시가 그나마 상승 전환하고 있는 점이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재료들이 오늘 나타나는 재료나 다음 주 초에 나타나는 재료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기존의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할 것인지 또 기존 추세선을 복귀를 못한다면 다른 추세선을 만들어서 또 큰 흐름이 나타날지 이것이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는 약간은 좀 상승에 대한 확신보다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계속해서 좀 시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 그리고 또 기관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익 실현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야 되겠죠.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먼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꽤 사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외국인들 순매수 확대와 선물 대규모 순매수 확대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2천억 이상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증시가 15% 이상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이제 순매수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약한 규모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권 같은 경우는 이제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 매도를 좀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으로 하락하기 전 지수대로 회귀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1,190억 정도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3,350억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44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90억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63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소폭의 약보합 정도의 그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매매 상위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이 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들 사는 종목들은 LG화학이라든가 현대모비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현대증권 등으로 순매수가 지금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강세 종목이었던 이제 현대증권이라든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그리고 계속해서 강세였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조금 향후 경기 둔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2분기 실적이 피크치고 3분기에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비중을 축소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차라든가 NHN, 현대제철, 삼성생명과 삼성전기 등으로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에 쌍용차라든가 KB금융, 그리고 한진해운, 대구은행 등으로도 지금 순매도가 지금 유입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 쪽에서의 그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과 다소 겹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포스코라든가 삼성 SDI, KB금융, 하이닉스, KT 등으로 순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웅진에너지라든가 이제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등으로도 순매수가 유입이 되는 것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한국전력이라든가 삼성전기, 두산인프라코어, 하나금융지주, NHN 등으로 순매도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건설과 두산 관련 엠프텍 종목과 이제 합병 관련해서 오버행 물량이 이제 남아있다 이런 그 소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매도가 지금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과 기관들 쪽에서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증권, LG전자, 삼성중공업 등으로 순매수가 동시에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현대증권과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일에 이어서 동시 순매수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잠깐 살펴봤는데 그동안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죠. 한화가 제외가 됐네요. 어떤 종목이 새로 들어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는 살아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눌림목, N자형 눌림목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세 탄력 둔화,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외에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SK에너지, 삼성전기, 하이닉스 등은 계속해서 들고 가고요. 아울러 이제 한 종목을 편입을 시킨다 이러면 제일모직을 포함시키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이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기전자와 소재 쪽으로 조금 한 절반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일부 포함을 시켰다라고 치면은 소재주 같은 경우는 향후 계속해서 IT가 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모직을 들고 왔고요. 제일모직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 연속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로 대비로 해서는 28%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당사의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달성한 것으로서 상당히 우호적인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 개선의 주요한 이유는 이제 화학 쪽과 전자재료 부분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실적이 사상 최대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전기전자 업종의 경기 호조에 따라서 전반적인 수요 확대가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3분기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성장을 위한 신규 사업 쪽도 상당히 좀 유망한데요. LED TV 쪽의 도강판 사업 쪽에 진출을 해 있고요.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타 태양전지 관련한 소재 그리고 아몰레드 쪽으로의 소재, 수처리 소재 등도 이제 신규 사업으로서 진출을 하고 있는데 향후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만한 당사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종합지수가 15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제일모직 오전만 해도 이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구간은 단기적인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9만 원 선, 9만 원 정도의 박스권 하단부와 그리고 9만 원 중후반대까지의 박스권 상단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좀 낮게 잡겠습니다. 9만 원에서 지금 현재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의 분할 매수가 유망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1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향후 한 1개월에서 한 2달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한 13만 원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3분기 실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점에서는 본격적으로 13만 원까지의 탄력이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손절 라인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만 5천 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이는 7월 달에 있었던 가격대, 이 61선 지지가 무너지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8만 5천 원 정도 선에서는 일단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모직 살펴봤습니다. 지금 수입원이 다 지금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좀 매수 가격을 낮게 잡아주셨는데 계속해서 확인을 한 후에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차바이오엔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줄기세포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탄탄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주목을 할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바이오 테마의 선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동안 그 바이오 테마는 아직 그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지루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흐름들이 이어졌는데요. 이제는 드디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그 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차바이오에는 그 선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거래량이 좀 집중되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고점대를 단숨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 1월 고점이었던 15,000원에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노와이어입니다. 이노와이어는 제4세대 통신의 계측기라든가 장비, 그리고 오늘은 또 단말기를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4G 통신의 그런 그 새로운 통신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LTE라든가 4G 이런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각광을 받을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역시 고점을 단숨에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LG전자가 그 다음 달 미국의 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가 진행하는 LTE 시범 서비스에 단말기를 이노와이어가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직전 고점들을 단숨에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인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은 대량가 터지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대거 출회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직전의 고점이었던 14,000원 부분까지 한번 기다려봐서 지지 여부를 보고 매수에 가담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국순당인데요. 자, 국순당 최근에 막걸리가 굉장히 잘 팔리면서 특히 2배 이상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매출 신장이 일어나면서 주가는 역시 그 박스권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가를 향한 그런 그 내년에 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최근에 52주 고점을 모두 돌파하고 세워놓은 상태에서
다시 그 고점을 오늘 넘어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뭐 시장 주도주 중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흐름상으로 본다면 뭐 2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점 라인을 15,000원 라인에서 구축하고 직전의 고점이었던 17,500원대를 돌파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뭐 17,500원 정도의 17,300-400원 정도의 지지를 보고 가져가면 되는 그러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충분히 재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택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어떤 종목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그 차바이오엔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이오엔은 시가총액면에서 5천억 이상 되는 그러한 큰 회사고요. 또한 그러면서도 그 바이오 산업의 그 대장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는 점에서 향후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무거운 종목이 대량 거래를 치르면서 직전 고점을 아주 가볍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가인 12,600원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지 라인은 다소 좀 타이트하게 그 5일선 부근인 11,700원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목표가는 역시 좀 타이트하게 물론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지만 오늘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게 되면 뭐 13,900원까지 올라가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13,9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물론 지난 1월의 고점이었던 15,000원대를 넘어선다면 뭐 2만 원까지 도전하는 이러한 흐름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9월에는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실명치료제의 그 임상에 돌입하는 이런 그 새로운 쾌거를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계적인 줄기세포 연구회사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룡승천님과 함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국순당까지, 아니군요. 차바이오엔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듬직하신 분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1% 가까이 오르고 있고 한번 1780 이상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약간 뭔가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상황을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선물 동반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 매수세가 뭐 아직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뭐 최근에 다시 이제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좀 팔고 해외로 이제 유동성을 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부분. 따라서 유동성은 아직 국내에 머물러 있고 이런 유동성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앞으로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오랜만에 이제 좀 프로그램 매수가 한 2,600억 금액으로 따지면 한 2,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뭐 IT라든지 자동차 업종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좀 그동안 부진했던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이 IT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24,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현 시점 어떤 상황인지 진단을 좀 해주시고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비중도 써주셨네요. 15%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하이닉스 오늘 상승세가 대단하죠? 네. 역시나 뭐 최근에 낙폭이 컸던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어느 정도 집중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빠질 때 기관들은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한번 그 수급상을 한번 좀 잠깐 살펴볼까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내다 팔았습니다만 기관들은 계속해서 그런 물량들을 받아주면서 오히려 좀 매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관이 사야 종목이 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들 수급 매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외국인까지 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주가는 지금 상승 탄력을 재차 한번 받고 있는데 네.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4,5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24,500원 부분이면은 지금 검은색 실선으로 지금 방금 그어놓은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500원 부근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고 지금 현재는 뭐 손실을 약간 보고 계십니다. 대략 네. 뭐 가격적으로 2,000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일단 뭐 24,500원 부근 박스권 이탈하면서 하락 이탈했던 그런 시점인데 그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가 있겠고 역시나 문제는 수급이 계속해서 좀 받쳐주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 1,800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기전자 그동안 이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시가총액이 올라가줘야 1,800선 돌파가 가능한 만큼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양호한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면서 24,5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상승에 도달했을 때에도 수급상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24,500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매수하신 24,5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투자 판단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 많은 분들께 전자전기 업종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네. 지금 비중 자체가 15%고 그리고 또 매수 가격까지도 올라가려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뭐, 그럼 나머지 85%가 어떤 종목에 들어있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항상 그 매도하실 때는, 밑에서부터 잘라내는 게 아니라,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되는 종목,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네. 올라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00원 정도의 가격 괴리가 지금 있는데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네. 워낙 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셔도 충분히 뭐 무리하지 않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팁을 주신다면 비중 어느 정도 보면 좋을까요? 뭐 한 30% 비중? 지금 현재 15%시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로 한 15% 정도 더 늘리셔서 가져가셔도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면은 뭐 오늘과 같은 장보다는 좀 조정이 있을 때 한 번씩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뭐 주가라는 게 한 번에 치고 올라가긴 좀 어려운 만큼 네. 눌림목이 나올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제가 이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상당히 많이 했었죠. 물론 어제도 그랬고요. 뭐 그 전날에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비중 조절을 통해서도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손실을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다음으로 상담을 해드릴 분은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해드리기에 조금 어려운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홈센터를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홈센터 4,100원에 매수하셨고요. 지금 매수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손실을 입고 계시거든요. 지금 비중 네, 자체도 비중이... 가득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걱정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비중이 100%이시고 매수가가 4,100원이면 지금 손실도 상당히 보고 계시고 지금 사실 이게 뭐 이제 건설 자재 이제 마감재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납품하는 그런 업체인데 네. 지금 사실 여기 테마를 타고 최근에 좀 올랐다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어떤 특징적인 모습은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고 자 차트를 바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차트 최근에는 이제 뭐 4대강 테마라든가 이런 부분들 타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 따라서 일단은 뭐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늘었다가 줄어드는 모습에서 지금 거래량이 좀 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크게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종목들, 개인들이나 어떤 투자 세력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종목인 만큼 지금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단기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재차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만 좀 반등 시도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현재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목표가보다는 손절 라인을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되는지가 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횡보했던 그런 구간인 대략 한 3,200원에서 2,700원, 2,600원 그 정도 수준이 이제 바닥권이 될 텐데 일단은 2,700원 수준 이탈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일단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고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지금 이평선이 이탈하는 점이 대략 한 3,000원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1차적으로 3,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3,000원 이탈된다 그러면은 비중을 과감하게 한 50% 이상 줄이신 다음에 그 이후 2차적인 지지라인인 2,750원 내지는 2,700원 수준까지 버틸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비중을 먼저 좀 조절하는 말씀 드리겠고 1차적으로 3,000원 이탈할 때 비중 조절 먼저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정윤성 대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게 있습니다. 네. 이제 테마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노하우를 좀 여쭤봤었는데 네. 최희승 대리에게 이런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마 그 정윤성 대리님께서는 좀 말씀하신 게 뭐 최근에 이제 음원이나 콘텐츠 같은 쪽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사실은 먼저 발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그런 테마가 불 거다라는 움직임은 이미 시장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뭐 아이폰 4가 이제 8월 달에 출시가 되고 예약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었고 최근에 이제 뭐 이제 음원 관련주 같은 경우에 뭐 SM이라든가 KT 뮤직 뭐 여러 가지 네오이즈벅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집하는 그런 모습들이 차트상에서도 나타났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집할 때 이게 과연 오를 것인가라고 망설일 때 먼저 좀 한 발 먼저 나서서 좀 행동으로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서 그 부분이 좀 부풀려져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사화가 되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는 좀 과감하게 비중 축소 내지는 매도를 하고 차익실을 하는 게 뭐 제가 가진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위주보다는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업종군들로 좀 매수 매도를 하는 편이라서 코스피 200 쪽으로 일단 되도록이면 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상당히 접근이 어려운 만큼 코스피 200 우량 종목 쪽으로 투자를 해 보시는 게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해드릴 부분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한국 콜마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6,290원이고요. 5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은 매수하신 이후에 올라서 현재 수익권에 있는 그 종목이긴 한데 한국 콜마가 잘 나가다가 최근에 추세가 좀 약간 꺾였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오늘 상승세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61선 부근에서 근접하면서 이제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인데 자 바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OEM 생산을 하면서 매출 성장은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6,400원, 6,460원까지 상승했던 그런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시장 하락과 맞물려서 좀 하락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행인 점은 지금 현재 수익 구간에 있고 61선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따라서 61선을 지지선으로 한번 좀 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한 6,000원 부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로는 지금 21선 돌파가 과연 되느냐. 21선 같은 경우에는 7,000원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7,000원 부근에서 한번 차익 실현 해보시는 걸로 1차적인 목표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들어서 꽤 오랫동안 하락을 했어요. 거의 10거래일 가까이 하락한 그렇죠? 걸로 보이는데 네. 뭐 이 부분에서 살펴봤을 때 좀 누적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요? 오르는데? 일단 뭐 매물대가 상당히 뭐 개인 매물대가 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투자 주체별 상황을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해주면서 네. 최근에는 좀 많이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8월 6일 이후에 단 이틀 빼고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해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네. 따라서 지금 이런 부분들 그럼 이런 매도 물량을 누가 받았겠느냐? 역시나 뭐 개인들이 받았겠죠. 개인들 같은 경우에 매물대가 있는 만큼 그 매물대의 평균이 대략 한 7,000원 정도 부근이 되겠고 21선이 이제 21평균 이동평균선이 7,000원 부근이 되기 때문에 제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제시를 해드린 거고 그 구간을 뚫기에는 단기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저항 구간인 7,000원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콜마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신세계 푸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세계 푸드 68,0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이분께서도 수익권에 놓여있는 그렇죠. 그런 종목입니다. 네. 신세계 푸드 어떻습니까? 네,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교내 급식이라던가 단체 급식을 이제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방학이라 그런지 몰라도 주가가 좀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신세계푸드 문제가 지금 이제 계속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주라고도 할 수 있고 꾸준하게 뭐 교내급식이라는 게 급격하게 바뀌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 유동성 문제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유동성이요? 그렇죠.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78,600원으로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시면은 지금 유동성이 대략 한 160만 주 정도 유동주 수를 볼 수가 있는데, 발행 주식 수가 340만 주입니다. 그중에서 한 반 이하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수급 변화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뭐 액면 분할을 10분의 1로 한다고 해도 지금 뭐 유동주 수가 1,400만 주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수급적인 차원에서 유동성이 좀 확보하는 게 일단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따라서 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지금 매수 가격이 보니까 68,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로서는 뭐 지금 어떤 크게 뭐 손실 구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뭐 매출 성장을 보고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자 이런 전략으로 좀 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박스권 구간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쌍바닥 형성을 이후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오히려 지금 현재 밑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좀 이상한 모습이 나왔죠. 아마 블록딜 그런 거래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가 큰 변동 없이 계속해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 역시나 뭐 유동성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또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옆으로 거래량과 함께 횡보하는 그런 모습,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따라서 수급 상황이 크게 좋아지기 좀 어려운 종목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런 박스권 구간 한 7만 원에서 8만 8천 원 지금 고점 부근이죠. 8만 8천 원 부근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별한 악재, 어떤 특별한 호재성 모멘텀이 없다면은 이런 박스권 구간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박스권 중간에 지금 좀 애매하게 걸쳐 있는데 약 8만 5천 원 부근에서는 좀 매도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거래량이 문제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모베이스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네요. 1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5436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모베이스 현재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8,910원. 손실이 상당히 크시네요. 네, 지금 매수 가격이 13,000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매수 가격이 13,000원입니다. 네. 예, 13,000원이신데 지금 현재는 뭐 8,900원이니까 뭐 굉장한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자, 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바닥에서 좀 탈출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차트 일봉 지금 한번 보실까요? 일봉에서 지금 현재 바닥 8월 16일 날 7,500원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거래량도 다소 상승을 해주고 외국인 매수가 다소 들어와 주면서 좀 주가가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바닥 박스권에서 유지됐던 그런 주가가 바닥권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지금 13,000원 부근이라고 했는데 박스권 상단이 대략 12,000원 정도, 11,000원에서 12,000원 부근입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가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이 박스권 구간에 상당한 매물 압력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1차적으로 한 11,000원이나 12,000원까지 한번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럴 때는 역시나 뭐 수급 상황이 그때까지 유지되려면은 개인들 매수까지도 좀 붙어주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재료나 모멘텀이 없는 이상 일단은 박스권 상단이 12,000 부근을 좀 저항권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 비중 축소 내지는 전략 매도를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전략이 유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베이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또 안타까운 종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비중 50% 그리고 매수 가격은 2850원입니다. 3964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죠. 내부 문제 때문에 주가가 자꾸 출렁이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뭐 네. 사실 이제 뭐 어떤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가 빠질 때 어떤 기사화 시키면서 본인들이 주가를 빼는, 최근에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있지 않겠습니까? 네. JP모건에서 뭐 LED 공급 단가 인하 압력 뭐 이런 기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를 뭐
폭발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지금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예전에 이제 두산그룹의 이제 재무가 이제 좀 리스크가 있다. 네. 뭐 연결 재무제표에 있어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런 그 기업 재무 구조에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기사가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고 또 미국의 이제 밥캣에 대한 그런 이제 부담, 물량 부담이라던가 지금 현재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쪽의 어떤 소식보다는 국내 건설 경기가 좀 좋지 않다라는 네. 부분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좀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뭐 고속도로라던가 뭐 빌딩 이런 부분들이 건설 업종이 굉장히 이제 호황입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두산 인프라 같은 경우에 이미 중국 시장에 이제 MS가 어느 정도가 지금 차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큰 폭으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중국에서 좀 경제 성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좀 막연하게 일어나야 되고 글로벌 경기가 좀 침체에서 벗어나 줘야 네. 해외 자본이 이제 중국 쪽으로 투입이 되면서 건설 경기가 좀 한번 붐업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해보고 따라서 이런 모멘텀들은 지금 중국 시장이 좀 살아나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8월달 들어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들은 8월 초에는 매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한 4거래일간 올해까지 지금 집계 상황에서 봤을 때 4거래일간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850원의 비중이 50%신데 뭐 큰 손실을 보고 계시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이미 일단락이 좀 된 것 같고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추세선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략 한 2만원 선까지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2만원을 손절 라인으로 한번 삼아보시기 바라겠고요. 1차적으로 추세선 상단으로 여겨지는 대략 한 22,000원 부근에서 한번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폭은 더 클 수가 있겠지만 역시나 지금 현재 2분기 때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나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나 거의 뭐 바닥권까지 지금 추락을 해 있거든요. 따라서 3분기 때 경기 선행지수가 좀 살아나면서 중국 시장이 얼마큼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이 이제 그때 한번 판가름이 날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1차적으로 22,000원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도 좀 봐주세요. 50%인데요. 네, 비중이 50%. 일단은 뭐 단기적인 매매로 봤을 때는 뭐 전량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죠. 역시나 주가라는 거는 상승을 하대로 위아래로 꿈틀대면서 움직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22,000원 부분에서 전량 매도하시고 재차 매수하실 때는 분할 매수로 10%씩 조금씩 매수를 해 보시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최대 비중을 준다면 두산 인프라코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중국 관련주들 최근에 뭐 중국 원양자원이라던가 네. 뭐 차이나 하오라라든가 중국의 위에나 절상 수혜주나 중국 시장이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가주는 업종 조선, 철강 그리고 이런 기계업종, 해운업종들의 매기가 몰렸었는데 최근에 다시 1800에 대한 기대가 몰리면서 전기전자나 자동차 그동안 이제 소외되었던 업종, 금융업종 쪽으로 이제 매수가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기계업종을 대표하는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좀 발을 빼지 않겠느냐 투자 주체들이 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나 나올지는 좀 예상하기 좀 어렵고 일단 1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비중이 50%시기 때문에 비중은 제가 볼 때는 담을 수 있는 만큼 맥스로 네. 담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고 안정하게 좀 이렇게 순환매 장세에 리듬을 맞춰서 차기 종목들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기회 그리고 또 기회 비용을 좀 많이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데 좀 안타까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연치 않게도 지금 앞에서 네. 백룡승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국순당 제가 아까 네. 실수를 좀 하기도 했는데 그 국순당에 대한 네.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국순당 괜찮습니까? 자, 일단 뭐 앞서서 이제 백룡승천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뭐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 저는 뭐 급등보다는 일단은 좀 세 가지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현재 차트, 그리고 이제 그 실적적인 측면인데 일단 실적을 먼저 보면은 540억대였던 매출액이 2010년도 추정치가 약 1,100억 정도. 그러니까 500억대에서 1,000억대로 거의 100%의 이제 매출 성장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2차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 쪽, 특히 투신과 증권 쪽에서 좀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고, 하지만 이에 비해서 좀 차트를 잠깐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순당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에 비해서 최근에는 박스권 흐름에 갇혀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네, 그렇죠. 투신권에서 매집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응집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거래량까지 실리고 있습니다. 거래량 실려주고 있고, 검은색 실선이 기관 수급입니다.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좀 8월달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좀 재밌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월드컵 때 이제 뭐 하이템 맥주라던가 이런 맥주나 치킨 관련 업종들이 좀 상당히 수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9월이나 10월 달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단풍 시즌이 좀 시작이 되죠. 그렇죠. 역시나 산에 가면 또 파전과 막걸리 많이들 드시게 되는데, 시즌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전에 이제 국순당이 백세주를 상당히 좀 호황을 누렸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쌀막걸리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실적 호황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건 이제 가을 정도에 좀 막걸리 수요가 충분히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종목을 좀 꼽아왔고, 차트 흐름을 잠깐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살펴드리자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박스권을 좀 그어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 실으면서 박스권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 따라서 새로운 추세의 어떤 추세 전환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 지금 매수하는 가격은 17,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2만원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6,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승대리가 뭐 주당으로 알고 있는데 국순당을 또 들고 오셨네요. 네, 상당히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순당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쪽거로 접어들었고요. 코스피가 0.8% 오르면서 1776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